우리 일주일 쉬었더니 또 더 반갑네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지난주에 만나 뵙고 왔더니 문제가 더 어려워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공법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공인중개사의 그 어떤 국가적인 수준 레벨을 공인회계사 정도 수준으로, 앞에 이제 공인자가 붙잖아요. 공인자가 붙으면은 공인 회계사, 또 공인 노무사, 근데 공인 중개사인데 이 사람들 생각은 공인 중개사 시험이 제일 쉬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자가 붙는 국가 자격증 시험은 어느 정도 이 레벨이 돼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어렵게 내겠다고 이렇게 이제 방침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국토부에서는 계속 이제 연구 용역을 줬대요.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예. 결론은 공인중개사가 더 전문화하겠다. 예. 그래서 시험 과목도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과목 조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온답니다. 빨리 붙어야 돼. 근데 그래도 아마 우리 시험까지는 손은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우리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일단 공법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올해 공법도 쉬운 게 아니었는데 대부분 다 고득점을 하셨어요. 공법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강남에서 우리 합격생들, 우리 남양주 합격생들 몇 분 만났습니다. 다 고득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새롭게 또 인생을 출발하시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부하시고. 내년에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이 되겠죠. 예.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내년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희 오늘 거기 171페이지 국토계획법 지난 봐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172페이지 광역도시계획부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초 과정에서는요,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이 현재 기본법이라 그랬죠. 약어로 국토계획법, 이게 우리 기본법이라 그랬고요. 이 국토계획법을 정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이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는요, 행정계획이 나왔죠. 행정계획. 국토계획법이 기본법이고 우리 행정계획이 나왔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행정계획. 그래서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었고요. 대한민국 전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방침이 나왔다 그랬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다운받아서 열람해 보면은요, 한 500페이지 분량인데 그 PDF 파일에서 다시 검색창이 있어요. 거기서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 검색하면요,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20년간 개발하겠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국토종합계획 밑에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 그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이 요 광역도시계획이고요. 앞으로 요 광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광역도시계획 밑에요, 도시 군 기본계획, 우리 오늘 공부하겠죠? 예.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안산시의 목표, 공업도시가 되겠다. 그 목표가 나오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요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면 점 찍고 군자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도시가 시나 제주도일 때는요,
점하고 군자를 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남양주시니까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부르는 거고요. 요 두 개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 그러죠. 합쳐서 도시군 계획 그래요. 그러면 역시 또 시나 제주도일 때는 뭐라 불러요? 도시 계획.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도시 계획이라는 말은 다 들어봤죠. 도시 계획, 그래요. 도시 계획이 뭐야? 그러면은요.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관리 계획. 그래서 안산시의 도시 관리 계획을 보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면적이 몇십 배가 돼요. 아니 왜 안산시의 토지 이용 계획을 봤더니 왜 공장 부지로 많이 쓰지? 목표가 뭐였어요? 공업 도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합쳐서 도시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요, 다 이 상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계획들은 다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상하 관계. 그래서 요 계획들은 다 상하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위 계획은 자기보다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부합하여야 한다. 요 내용이 시험에 매년 나오죠. 자, 도시 관리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 도시 기본 계획은요,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 광역 도시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에 부합. 예.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있다 그랬죠. 수도권 정비 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 그러고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우선 적용되는 계획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규정돼 있다 그랬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근데 시험에는 나오죠. 왜? 우리 시험에 해당되는 부동산 공법 6개의 법률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험에 나오죠. 자, 요것이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바로 계획이고요. 이 계획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국토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고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나오고 요 세 개 이게 바로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거죠. 오늘 이제 이걸 공부할 거예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저 광역도시계획이 우리 부동산 공법 문제 1번 문제예요. 올해도 문제 쉽게 나왔습니다. 쉬웠다 그래 사람들이. 근데 객관적으로는 쉬운 게 아니었는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고.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 문제 나오고 도시관리계획 문제 나오고 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요. 물론 국토계획법에 나오지만 다른 법에 또 나와. 상세한 내용은 이제 국토계획법에 나와서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또 다른 법률에서 또 반복돼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요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일 때는요. 이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개념.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반복해서 공부하고 내년 봄이 되면 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만은 이 개념을 잘못 잡으면은요. 공부는 아무리 하는데 전체적인 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 광역 도시 계획할 때 이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2개 이상의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광역 도시 계획 그러죠. 그러니까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러면 이 광역 도시 계획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는 뜻을 갖다가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용어가요, 의라는 뜻을 씁니다. 의가 뭐냐 그러면 뜻이란 뜻이죠. 뜻. 우리나라 말로는 뜻이에요. 의 그럽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읽으면은요, 한글이라서 읽겠는데 의미가 가슴에 팍 안 들어옵니다. 가슴이요. 자, 광역 도시 계획의 뜻은 법에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법의 광역 도시 계획의 뜻이 이걸로 딱 써 있어요. 이거 한물 읽어도 뜻이 뭔지 가슴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뜻은 시험에 3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뜻이 각종 계획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3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광역 도시 계획이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역 계획권이 뭐냐는 거죠. 광역 계획권.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전국에는 요 광역 도시 계획이 10개가 수립돼 있어요. 10개. 전국 10개 수립돼 있어요.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규모가 제일 큰 게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그 수많은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켜 놓은 것이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고요. 가장 작은 도시가 들어간 개수가 가장 적게 들어간 데가요.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이 있어요. 부산, 김해, 양산 3개 시를 묶어 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광양권이라고 있어요. 광양권 해가지고 전라남도 광양, 여수, 순천 이 3개 다 시죠. 광양, 여수, 순천인데요. 요 3개의 시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 묶은 것을 광역계획권이라 그래요. 묶은 것을 광역계획권 그러고요. 이 3개의 시를 하나로 묶었고 이 3개의 시의 기능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시키는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럼 기능하고 역할이 분담이 되면요, 이 3개의 시는 장기적으로 발전이 돼요. 장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 여수에 제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수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여수하면 생각나는 단어. 밤바다. 예, 밤바다. 예. 예전에는 여수하면은요 화학단지가 생각났어요. 근데 이제는요 여수하면 사람이 밤바다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여수하면 화학단지, 여수 밤바다. 여수가 여수 엑스포를 갖다가 성공리에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이 여수가요 관광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수에 여행을 딱 가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뭐 맛집이 있을까 해서 검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근처에 무한 리필 돌게장집이 있는 거예요. 무한 리필 돌게장집 1인분에 6,000원. 그래서 제가 10시 한 반쯤 갔는데 제가 마지막 테이블이었어요. 마지막. 그 다음부터 골목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리필인데 6,000원이라 그래서 맛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원래 관광지는 원래 바가지 요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여수는요 바가지 요금이 없어요. 관광지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또 한 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관광 도시가 되는 이거 바로 그겁니다. 여수가요. 그러면 옆에 이제 또 순천이 있거든요. 그럼 여수와는 일단 우리가 관광 기능이 아주 발전이 됐어요. 관광 기능 이게 발전이 됐고요. 옆에 이제 순천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다. 순천은 공장이 많아요? 아니면 쾌적한 전원주택이 많을까요?
예? 쾌적한 전원주택. 여기는 주거 기능이 좋아요. 사람 살기 좋다고요. 주거 기능. 예. 그 다음에 요 광양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뭔가요? 광양 제철소. 여기는 공업 기능이 이제 발전이 돼 있죠. 자, 이제 내가 취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가 많을까요? 광양이 안 많겠죠. 그렇죠. 쾌적한 주택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순천으로 와야 돼. 관광을 하고 싶어. 뭘로 가야 돼요? 여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기능과 역할이 서로 분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도시가요, 그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갖추지를 못해요. 자, 우리 서울특별시는요, 대한민국의 수도죠. 모든 기능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서울은요. 서울의 부족한 기능. 일단 서울은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 기능이 잘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상가라든가 이런 금융 기능, 상업 기능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족한 기능 하면은 주거 기능이 부족한 거예요. 주거 기능이 부족하다 해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비싸고 이런 아파트들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야. 우리 주거 기능이 풍부하다는 건 뭐예요? 싸고 좋은 집이 많아야지만 주거 기능이 풍부한 거고요. 비싼 집이 많으면 그거는 주거 기능이 부족한 거예요. 집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부족한 기능은 주거 기능이에요. 예. 그러면 서울의 이 부족한 주거 기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서울에 있는 빈 땅, 만약에 뭐 저기 서울 숲이 있다, 숲을 다 없애버리고 아파트를 다 짓는 거야. 주거 기능이 갖춰지겠죠. 그 대신에 사람들의 휴식 기능이라든가 이 환경 기능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서울의 주거 기능을 빌려줄 만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일산하고 분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 일산,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은요, 서울에다가 무슨 기능을 빌려주는 거예요? 주거 기능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 벌려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죠? 서울로. 서울의 상업 기능, 그렇죠? 금융 기능을 갖다가 일산하고 그 다음에 분당에다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도시가 그 도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기능 분담을 하는 광역 도시 계획이 필요가 없겠지만 다 갖춘 도시는 없다고요. 그래서 부족한 기능은 옆에 도시에서 빌려오고 이 도시에서 풍부한 기능은 옆에 도시에 빌려주고 이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 광역 도시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광양, 여수, 순천은 이제 장기적으로 발전하겠죠. 그래서 광역 계획권,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이렇게 묶어놓은 데 있어요. 묶어놓은 걸 뭐라 불러요? 광역 계획권.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하니까 장기 발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요. 우리 규모가 제일 큰 거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도시를 묶어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킵니다. 뭐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려고 그러면요. 교통이 서로 연결돼야겠죠. 교통이. 그래서 광역버스가 나온 거예요. 광역버스가. 수도권 광역버스. 그렇죠? 바로 그게 교통을 연결시키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172페이지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말한다. 제시하는 계획을 말하고 법적 성격,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적 성격, 이거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요. 광역도시계획은 저 광역계획권 안에 사는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치지가 않아요. 효력이 안 미친다는 것은 이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양권 안에 있는 3개 시의 일반 국민들한테는요 효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저 계획에 따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저 계획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어. 효력이 안 미치니까. 단 행정기관만 저 계획에 따를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안 미치는 계획을 우리가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래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안 미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순천에 사시는 순천 시민 한 분이 광양권 광역도시 계획 봤더니 순천이 주거기능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돼 있어. 나는 순천은 공업기능이면 좋겠는데 공업기능을 바라는 순천 시민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광역도시 계획은 당신한테 효력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당신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부적법 각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행정심판의 대상도 되질 않아요.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합쳐서 부르는 말을 행정쟁송이라 그래요. 이런 용어가 이제 낯설지, 그렇죠? 예. 요 쟁자가 다툴 쟁자를 써요. 쟁. 행정소송은요,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법원에다가 내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 하는 게 행정소송이고요.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기관에다가 나의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면 행정심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다가. 행정소송은 법원에다가. 그래서 소송과 심판을 합쳐서 행정쟁송,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편의상 그냥 행정소송이라 그럴게요. 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도 안 되거든. 예.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소송 제기를 못해요. 저는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요. 저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저는요. 왜? 제 개인 사무실이 강남역 5번 출구에 있어요. 어저께 우리 남양주학원에 그 합격하신 분들 강남역 5번 출구에 4분이 오셨습니다. 예. 제가 강의하는 그 강의 들으시려고 4분이 오셨는데요. 그러면 거기가 제 이제 개인 사무실이 있는데 이 바로 그 앞에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강남역. 그러니까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에서 오는 광역버스가요. 전용 차선을 타고 서울 시민 나는 그 차선 못 타. 전용 차선을 타고 강남역 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출근 시간이면요. 일반 차는요. 거의 뭐 기어다녀야 돼요. 들어오고. 퇴근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불편을 겪는 서울 시민은 야, 이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때문에 저 광역버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은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해서 소송 제기하면요. 재판 안 열어줘요.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은 당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당신한테 효력이 안 미쳤으니까 당신의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적법 각하. 그래서 행정소송 해봤자 부적법 각하당해요. 부적법 각하. 이 각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재판의 대상이 안 돼서 재판을 안 열어주는 걸 각하라 그래요. 부적법 각하. 예. 그 한 여쭤볼게요. 친구가 다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이 친구 자랑하는 거야. 이게 고려 청자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길에서 2만 원에 파는 거와 똑같은데 야 이거 2만 원짜리잖아. 아니야 고려 청자야.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고려 청자인지 아닌지 법원에다가 물어보자. 법원에다 재판을 청구한 거. 이게 고려 청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그때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게 고려 청자인지 아닌지 너네 둘이 알아서 해결하고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해 줄 것이 아니다.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적법 각하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어요. 판례 있습니다. 부적법 각하예요. 판례 있다니까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재판의 대상이 돼서 재판을 열어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어. 원고 패소 판결을 청구 기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판의 대상은 되는데 원고가 패소한 것을 갖다가 청구 기각이라 그래요. 청구 기각. 그러니까 청구 기각됐다면 아 이건 재판의 대상이 되는데 재판에서 졌구나. 재판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 기각이라 그럽니다. 가까운 기각 틀려요. 예. 이런 용어도 익숙하진 않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제가 법대 입학했을 때 기억을 해요. 저는 1년 재수했거든. 1년 재수해서 법대 입학을 했는데요. 생전 처음 듣던 용어들을 첫날부터 배우는 거예요. 3월 2일부터 수업이에요. 3월 1일 날은 한글날이죠. 3.1절이죠. 3.1절. 그래서 수업이 많아지잖아요. 3월 2일 날 학교에다 갔더니 우리 한양대 법대가 입학할 때요. 240명이었어요. 240명이 한 강의 못 듣잖아요. 세상의 대학교에서 반을 나눠요. A반부터 D반까지 60명씩. 그리고 입학했을 때 여학생이 12명이었어요. 12명의 여학생을요. 3명씩 4반에 배정을 했어요. 골고루. 그래서 한 반에 60명인데 3명이 여학생인 거예요. 저는 C반이었거든요. 지금도 C반 반창회를 해요. 법대 C반 반창회야.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제 60명씩 4반이라 가지고요. A, B반도 같이 수업 듣는 게 있고 CD반이 같이 듣는 거, AC반 듣는 거, CD반 듣는 거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첫날이었어요. 3월 2일 날 조교형이 들어왔습니다. 조교형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렇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책을 사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군의 서점에 가서 민법 총칙 책을 사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 서점에 갔는데 민법 총칙 그랬는데 서점 여직원이요. 딱 책을 꺼내주는데 책 두께가 장난이 아닌 거야. 560페이지야. 민법 총칙인데 깨알 같은 글씨인데. 그래서 내가 이게 민법 총칙이 맞나 싶은 게 책이 다 한문으로 써 있거든요. 한글은 은, 는, 조사밖에 없어. 뭐뭐 이다밖에 없어요. 근데 책 표지에 민법까지는 읽겠어. 이게 통인지 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법하고 그다음 못 읽겠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총칙이에요. 그러는 거야. 아, 이 법대생이 진짜 이거 읽지를 못하니. 예. 그래 가서 이 책을 딱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딱 넘기는데 야 이거 법대 잘못 입학한 것 같아. 야 세상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한글이었잖아요. 딱 넘기는 순간 모든 게 다 한자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그때 조교형이 말해준 게 있어요. 옥편을 하나 사는 게 좋을 것이다. 옥편을. 그래서 또 물어와서 이거 옥편이 있어요 했더니 저쪽 가서 하나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산더미처럼 사 있어. 법대생들을 위한 거예요. 법대생들을 위한 거. 그래서 아 법대생들을 위해서 옥편 있는 게 옥편 사서 와서 이제 샤프로 한자가 나오면은 부수 찾아가서 보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요 한 페이지밖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 야 560페이지인데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하면 이거 언제 나는 이걸 다 읽지? 이게 그때 생각이었어요. 겁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탄력이 붙어요. 앞에 찾았던 한자가 뒤에 다시 나오죠. 그걸 안 찾아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 책 중간쯤 넘어가서 한 200페이지가 좀 안 됐을 거예요. 넘어가니까 200페이지면 어디야? 민법상 거기가 의사표시 부분인가? 의사표시 정도인데. 그래서 표시 행위 의사주의 표시 혹시 배웠으면 요즘은 예, 의사주의 표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심적 효과 의사 표시 행위 뭐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법률 행위 막 나오고. 그래서 법률 행위도 참 못 읽었어요. 나 법까지만 읽었어. 법전 읽겠는데 율자를 못 외우겠는 거예요. 법률 행위 또 찾아서. 근데 계속 법률 행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다 한자로 다 이제 공부한 겁니다. 그 책 중간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찾아야 될 한자가 한 페이지당 한두 개밖에 안 나와. 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민법 총칙을 갖다가 1학년 1학기 때 배워요. 법대 1학기 때. 이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 물권법 총론을 배워요. 그래서 물권법 총론 볼 때쯤 되니까
한자 몇 개만 찾으면 끝이야. 그리고 2학년 1학기가 되니까요. 한자 읽는 게 편해. 사람이라는 게. 한자가 편한 거예요. 이렇게. 왜? 그림을 이렇게 보면 한자를 보니까 뜻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편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법대한 3학년 넘어가고 나잖아요. 한글이 불편한 거야. 사람이라는 게. 시험도 다 주관식으로 한자로 다 써야지만 채점을 해요. 다 한자예요. 근데 이제는 한자가 아주 편한 거예요. 한자가. 사람이라는 게. 야, 이 사람이 적응이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 딱딱한 법률 용어를요. 한글도 아닌 한자로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받은 처음에 그 충격은 엄청나게 컸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편하게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서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는 말 들어는 본 것 같아. 법원에다가 내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 행정기관에다 내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 저 권리 침해 당한 사람이에요. 행정심판. 두 개는 다툰다 그래서 행정쟁송.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국민한테 효력이 안 미치는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한번 들어두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재판을 열었어야지 판례가 많을 거 아니야. 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다 판례가 한 개야.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는 판례 한 개. 판례 한 개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법적 성질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광역계획권인데, 그래서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이 이렇게 나와요. 계획권 지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 국토부 장관은 어떤 지위라 그랬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도지사끼리 분쟁이 생기면 누가 해결해요? 국토부 장관이.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도지사는 누굴 감독하죠? 시장 군수를 감독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언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그러면 아까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3개 시도에 걸치죠. 그럼 이 3개 시도를 하나로 묶는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예. 그 다음에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언제 지정하는가?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일 때, 같은 도의 관할. 그러면 광양, 여수, 순천은 어느 도 관할이에요? 전라남도 관할이죠. 같은 전라남도에 있죠. 이때 광양, 여수, 순천을 하나로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했겠어요? 전라남도 도지사가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이거예요. 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협의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X야. 국토부 장관 지정.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죠. 예. 그러니까 원리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요. 예. 거기 173페이지에 보시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관할 도지사, 국토부 장관.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 지역 그런가 보다 하고, 그다음에 지정 절차 그런가 보다, 수리권자와 승인권자 나오는데 용은 너무나 이제 상세한 것은 지금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지정된 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라 그래요. 수립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시도지사는 몇 명을 말한다 그랬죠?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5명을 합쳐서 시도지사라 그래요. 시도지사가 수리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장하고 군수가 수리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리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된다. 언제 누가 되는지 이 세부적인 것은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요. 전체 틀을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3페이지 밑에 수립하는 절차가 나와요. 수립하는 절차가 기초조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또 5번째에 이제 수립을 하고 도장 찍어 주는 것을 승인 그래요. 수립 승인 절차가 나오는 겁니다. 수립하고 승인 절차. 그러면 만약에 광양, 여수, 순천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저기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이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절차가. 제일 먼저 기초조사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우리 광양, 여수, 순천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은 어떤가, 기후는 어떤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다 조사하는 것을 기초조사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기초조사를 해봤더니요, 광양에서 여수로 가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었다가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야, 그 정도면은 이쪽에다가 도로를 뚫을 때는 몇 차선으로 해야겠다가 나오겠죠. 광역도시계획으로 도로도 뚫거든. 예. 그러면 이런 기초조사를 갖다 먼저 해야지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기초조사를요. 요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조사 결과를 가지고요, 공청회를 개최해요. 공청회. 근데 이 공청회에는 2개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일만 생기면은요, 머리띠를 두르고 들어 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민이라 그래요. 주민. 그러면 저같이 입만 사르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청회는요, 주민과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공청회예요. 그래서 이때 공청회에서 이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할 때 이제 반영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타당하다 인정은 반영해야겠죠. 요 기초조사와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필수적인 절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가 들어가요. 의견 청취는요, 요거는 이제 지방의회라든가 요 지방의회 등이죠. 지방의회 등등.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회인데 실제로는 요거 시도의회가 되는 거죠. 시도의회가 되는 거죠. 의견을 들어보고 또 관련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저럴 때는 광양, 여수, 순천시장 셋이서 공동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수립했을 때 수립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때 숙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서 도장 받아야 돼. 선생님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승인이라 그럽니다. 수립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도장 찍어 주세요. 이걸 갖다 우리는 승인 신청 그럽니다. 승인 신청. 도장 찍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 찍을 때 그냥 못 찍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승인하는 거예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고 도장 찍고 이것을 송부해 줘야 돼요. 송부. 송부를 해준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수립해서 온 사람한테 도장 찍어서 돌려주고 관계 행정기관한테도 참고하라고 또 하나 또 송부해주고 송부를 받은 그 지자체장은요 확정된 광역 도시 계획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게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면 이 수립하고 이 승인하는 절차는요 다른 계획에서도 유사하게 나와요. 유사하게. 똑같지 않지만 유사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만약에 볼게요. 여기서 이제 광양에서 여수까지 가는 이 도로를 광역 도시 계획으로 교통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도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역 도시 계획 수립할 때 일단 광양, 여수, 순천의 인구는 어떤지, 하루의 자동차 통행량 어떤지 기초조사하죠. 이걸 가지고 광양, 여수, 순천 시민들이 참석하고 관계 전문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의견 청취해가지고 전라남도의 도의회의 의견도 듣고 주변의 다른 시장 군수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제 광양, 여수, 순천 시장 3명이서 공동 수립을 해. 수립한 끝나는 게 아니죠. 도장 찍어 주세요. 누구한테 가야 될까? 광양, 여수, 순천 시장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전라남도 도지사가요 도장 찍어주기 전에 협의라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라는 거예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입니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저쪽으로 도로를 뚫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전라남도 도지사가 승인하려고 봤더니 저 도로가요. 예?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도장 찍었다가는 도로 설치가 되면 야생생물이 멸종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지방환경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도장 찍어도 될 것인가? 펄쩍 뛰면서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이 도로 설치할 예정지가요. 이 도로 설치할 예정지가 구규림을 지나가요. 구규림, 국가 소유 산림. 그래서 이거 승인이 될까요? 구규림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그쪽은 100년 묵은 소나무가 쭉쭉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승인을 못 해요. 근데 당연히 협의가 됐어. 괜찮아요. 거기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잡목만이 무성합니다. 도로 뚫으셔도 됩니다. 근데 협의가 된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뉴스에 많이 나오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쪽 도로 설치 괜찮다. 그러면 이제 승인, 바로 전라남도 도지사가 승인하고요. 도장 찍은 그 서류 있죠. 그 서류를 광양, 여수, 순천시장한테 송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한테도 송부해 줘요. 송부를 받은 광양, 여수, 순천시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열람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때 열람 기간 30일 이상. 요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잘 기억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한 몇 달 전만 돼도 이것은 머릿속에 다 박히게 되죠. 왜? 계속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예. 이게 바로 이제 수립 승인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광역 도시 계획에서는 이 개념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1번 시험 문제고 1번은 거의 다 맞춰요. 사람들이 1번부터 기분 좋게 맞추기 시작하거든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요.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